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잘 살아내고 있는 40대입니다. 이토록 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태함의 끝이었던 남편과 시댁 것들을 보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네요. 나태 지옥에 빠져 자신의 삶을 지옥 구렁텅이까지 밀고 들어간 그 멍청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친정, 시댁, 어느 집안의 사정이 더 여의치 않은지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고만고만한 집안의 장녀와 차남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 양갓집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는커녕 그저 손만 벌리지 않고 살면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은 와중에도 시모는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키곤 했는데요. 본인이 호되게 당해서 시집살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걸 저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집살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까지 모질게 대할 수가 있나? 내가 이딴 꼴이나 당하려고 결혼한 것인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등등의 생각이 절로 날 만큼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요. 시모의 시집살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중 단연코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레파토리는 바로 임신이었네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 그 당시에 시모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임신은 언제냐며 사람을 괴롭히는데 정말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너희는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네? 어머님,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정이 여의치 않은데 임신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정은 사정이고 임신은 임신이지. 넌 매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핑계를 대더라. 나 봐라.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도 한 번에 2명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지 않았니? 낳기만 낳으면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커. 그건 옛날 말이고요. 요즘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저희도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 꾸역꾸역 임신하고 출산하면 저희나 그 태어날 애나 행복할까요? 저희는 돈도 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있을 때 아기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임신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주세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낳기만 낳으면 다 알아서 큰다니까.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라 말라 명령질이야? 넌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하여튼 난 너 볼 때마다 다시 상기시켜줄 테니 각오하고 있어. 내가 방금 네 말이 괘씸해서라도 임신할 때까지 닥달해버릴 것이야. 네, 시모는 어려운 형편에도 쌍둥이를 키워냈다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칠 지경이었네요. 게다가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같은 말만 반복하기 십상이었고요.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말이 통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오면 정말이지 대화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 아세요? 싸움을 하려고 해도 대화가 돼야 싸움을 하죠. 결국 그냥 대화하는 것은 포기해버렸고 시모가 뭐라고 하든 말든 무시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처음엔 본인의 말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던 시모도 일관적으로 계속 무시해버리니 어느 순간부턴 포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제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번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퇴근 시간에 신우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대뜸 한다는 말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뒀어. 앞뒤 설명도 없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대형 사고를 쳐놓고 왜 이렇게도 당당한가 싶었네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도 문을 닫게 되어 여기저기 면접을 보고 다니던 시기라 더욱 막막하더라고요. 뭐? 회사를 그만둬?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이직할 만한 곳이라도 있어?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거야? 너 누나 가게 인수해서 장사할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왜 저희 집에 왔나 했더니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신우이의 가게는 만년 적자만 나는 가게로 그렇지 않아도 없는 시댁 살림을 더 힘들게만 하는 가장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가게를 인수한다니 기가 막혔어요. 굳이 묻지 않고 듣지 않아도 뻔하게 알 수 있는 내막이었죠. 평소에도 게으르고 귀가 얇은 남편에게 신우이가 온갖 달콤한 말로 홀려댔다는 것을요. 평소에도 농담처럼 가게 인수하고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건 어떠냐고 말하더니 그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못을 박았고 그렇게나 단호하게 나오자 신우이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옳게도 지금 취업 안 돼서 면접만 보고 다니고 내 동생도 회사 그만둬 버려서 몰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어차피 두 사람한텐 내 가게 인수하는 것밖엔 답이 없어.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갈 때마다 파리만 날리는 그 식당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한테 떠넘길 수가 있어요? 옳게야말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게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신경을 못 써서 그렇지. 내가 신경 쓸 땐 그래도 손님 좀 있었다고. 손님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하루 매출 10만 원 넘긴 적 몇 번 없잖아요. 하여튼 전 싫어요. 당신도 헛바람 들지 말고 회사나 알아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냈고 남편은 저를 잡아 끌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미 늦었어. 돈 다 입금했어. 뭐?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 퇴직금 받은 거랑 대출까지 해서 인수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취업 준비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게에서 일해. 그러면 되잖아. 들어보니 남편은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과 꽤 큰 금액의 대출까지 받아 신우이에게 줘버렸더군요. 인수 금액도 적당한 가격이 전혀 아니었어요. 신우이가 처음에 인수했던 그 가격 그대로 받아 챙겼더라고요. 이건 사기잖아요. 그 상가 가격 완전 헐값된 거 다 아는데 가족끼리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기는 무슨 사기야. 상가 인수할 때는 권리금이 필수인 거 몰라? 내가 가족이라 권리금도 안 받아서 내 손해가 얼마나 큰 줄이나 알아? 올케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가게 인수하고 싶어서 다들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넘기세요. 괜히 저희한테 그 짐덩어리 넘기지 마시고요. 뭐? 짐덩어리? 올케, 말 다 했어? 아무리 올케가 화가 났다지만 손윗사람한테 너무 버릇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손윗사람 대접받고 싶었으면 이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 저희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같이 망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동생한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요. 당신도 그래. 이런 짓을 벌일 때는 나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야지. 사고는 다 쳐놓고 수습은 나한테 하라 이거야? 당신같이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한다고 그래. 장사가 그렇게 쉬운 일인 것 같아? 당신 누나 있는 돈 없는 돈 다 거덜내는 거 보면서도 그 가게가 욕심이 났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정말. 화는 다시 남편에게 옮겨갔고 신우이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던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저를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여보, 나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 회사 다닐 때야 내 회사가 아니니까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다 귀찮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가게는 내 가게잖아. 가게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내가 설마 회사 다닐 때처럼 게으르게 굴겠어? 나 진짜 열심히 살 수 있어. 당신보다 내가 더 가게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화만 내지 말고 당신도 좋게 좀 생각해줘. 이미 돈도 다 넣었다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이젠 못 물러.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남편의 말이 맞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돈은 다 줘버렸고 다시 되팔자고 하니 손해가 너무 심한 상황. 어떻게 해서든 가게를 잘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형님 가세요. 한동안 형님 안 보고 싶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뭐? 지금 연이라도 끊고 살자 이거야? 지금 생각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그게 되겠어요? 그냥 한동안은 좀 보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형님도 양심이 있다면 한동안 제 얼굴 보는 게 좀 미안해야 하지 않겠어요? 당장 돌아가 주세요. 뻔뻔한 시누이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았고 남편에게 다신 이딴 짓을 벌이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후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뼈를 깎아내서라도 잘해보기로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했는데 막상 가게를 가보니 상상 이상으로 더 참혹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었던 가게인데 너무나도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사람을 따로 쓸 형편은 되지도 않았고 보름을 밤낮 없이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름을 벽지도 새로 바르고 테이블도 새로 바꾸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해 가게를 새롭게 단장했죠. 기존의 갈비집이었던 가게는 백반집이 되었고 저렴하지만 푸짐한 먹거리로 무장한 가게로 새롭게 태어났죠. 처음엔 기사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고 감사한 발길이 이어지자 동네 분들도 한 분, 두 분 오시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지키고자 매일같이 각종 시장을 오가며 질 좋은 식단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보다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당은 금세 자리를 잡았고 어느새 대기 인원까지 보유한 가게가 되었죠. 이렇게 전 가게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며 약속을 했던 남편은 3개월도 되지 않아 또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순간부턴 시장도 저 혼자 다니기 시작했고 제일 바쁜 점심시간에도 남편은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 아예 돌아오지 않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전화 한 통하고 오겠다는 사람이 하도 오지 않아 가게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집으로 가봤더니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해? 전화 받으러 간다더니 당신은 통화를 컴퓨터로 해? 여보, 그게 아니라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퀘스트라 빨리 접속하라고 해서 말이야. 이것만 같이 하고 나가려고 했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게는 내팽개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싶어? 열심히 한다며? 게으름 피우지 않겠다며? 어떻게 당신은 변하지가 않아? 이런 핀잔을 듣고서야 남편은 하던 게임을 끄고 반성하는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곤 그저 제 말을 듣고만 있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이게 뭐야? 당신 찾는다고 가게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나왔어.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냔 말이야. 한참 쓴소리를 듣고 있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장사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고 요리를 잘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하자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회사 생활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솔직히 한심했네요. 회사 생활을 할 땐 남의 비위 맞추는 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니 사장님이 되고 나니 모든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발 빼는 모습이 말이에요. 원래도 책임감도 없고 게으른 걸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단 걸 알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집에서 마냥 놀겠다고 하지 않는 것 정도였어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취업에 대한 의지가 그 순간이나마 있다는 게 굳이 꼽으라면 다행이었죠. 그러면 취업 자리나 빨리 알아봐. 알아보면서 마냥 놀지만 말고 가게도 나와서 잠깐이라도 일도 돕고 말이야. 우리 엄마도 힘든데 언제까지 엄마 손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 취업이라도 해야 우리도 직원이라도 뽑지. 알겠어. 내가 빨리 취업하도록 해볼게. 남편은 또 대답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집안과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와중에 남편은 취업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턴 포기를 했는지 면접 본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었고, 낮엔 잠만 자는 것인지 밤만 되면 시끄럽게 굴어 하루가 멀다고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안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라면을 끓여 먹어. 배고파서 그러지. 이것만 먹고 잘 거니까 먼저 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 그러게, 내가 아까 밥 먹으라고 했잖아. 그땐 먹지도 않더니 이게 뭐야?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만 좀 해라. 내가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것도 아니고 고작 라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끓여 먹냐? 누가 먹지 말래? 이 꼭두 새벽에 시끄럽게 먹지 말고 저녁 먹을 때 먹든지 낮에 먹든지 하란 말이야. 그리고 당신 요새 뭐 하길래 이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굴어? 보니까 해 뜨면 자는 것 같던데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언제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다고 쉽게 취업이 되는 줄 알아? 나도 취업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되는 걸 어쩌란 거야. 취업이 안 되면 가게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낮에는 자고 밤에는 사람 잠도 못 자게 시끄럽게 굴고. 이럴 거면 취업하지 말고 다시 가게 나와. 나와서 뭐라도 하라고. 그만 좀 해, 제발. 안 먹을게. 안 먹고 밤에 조용히 할 테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나도 숨 막혀. 나도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좀 그만 잡아. 남편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라면 냄비를 싱크대에 던져버리더니 자리를 피해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야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더는 따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생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자고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일손이 부족한 가게와 나태한 남편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개업했을 때도 오지 않던 시모와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파리만 날리던 전과는 달리 손님으로 꽉 찬 가게 안을 둘러보는 두 사람에게서 군침 흘리는 소리가 제가 일하던 주방까지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을 신경도 쓰지 않고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었고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두 사람을 찾으니 언제 돌아간 것인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 놈까지 둘러앉아 작당 모의를 하고 있더군요. 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것 맞습니다. 가게를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올케, 오늘 보니까 그 식당 올케가 감당하긴 버거워 보이던데 다시 나한테 넘겨라. 그래, 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그러지 말고 네 시누이한테 다시 가게 넘기거라. 어차피 그 가게 네 시누이 가게였지 않니? 당신 계속 힘들다고 했잖아. 엄마랑 누나가 지금 가게 넘기면 권리금 1,000만 원도 챙겨준대. 완전 이득이잖아. 이참에 당신도 가게 넘겨버려.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양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어 욕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긴 남편 놈도 저 지경인데 누구한테 뭘 바라겠어요? 제 가게는 제가 지켜야죠. 웬일로 가게까지 왔나 했더니 이런 말이나 하려고 온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올케 얼굴도 볼 겸 해서 갔는데 올케가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바쁜 것 같아서 그냥 들어왔지. 그래도 오랜만에 보러 온 건데 그냥 가기도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야. 그렇게 힘들어 보이면 테이블이나 한번 닦아주고 가기라도 하지 그랬어요. 그리고 저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와서 가게 넘길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게에 괜한 군침 흘리지 마세요. 개판 5분 전인 가게 넘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000만 원 더 줄 테니 다시 내놔라. 그러면 제가 넙죽 넘길 줄 알았나 본데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시누이는 일단 제 길을 꺾어놓고 시작해야겠다 싶었는지 급하게 제 말투를 트집 잡으며 친정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옳게. 저번부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한텐 그렇다 쳐도 우리 엄마도 있는데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 올케는 친정에서 가정교육도 안 받고 시집 왔어? 아니면 올케네 친정에선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라고 가르쳤어? 그러는 형님은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줄 아세요? 형님은 지금 가정교육은커녕 의무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굴고 있다는 거나 아세요? 신우이는 이 말에 얼굴을 붉히며 물러났고 이번엔 시모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니? 이게 요즘 별말 안 했더니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나 때는 시댁에서 하라고 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가풍에 따라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돈 1,000만 원 더 얹어준다고 할 때 그 가게 내놓거라. 가풍이요? 남들이 들으면 재벌집 며느리라도 되는 줄 알겠네요. 그리고 어머님 때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제 그렇게 살 생각 없어요. 살면서 도움 한 번 준 적도 없으면서 골칫거리일 땐 버리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내놓으라는 그딴 가풍 이어나가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한테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 주세요. 너 지금 헛소리라고 했어? 이게 진짜 버릇없이 너 정말 나한테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어머님, 저 이때까지 어머님 무서워서 참았던 거 아니에요. 대화가 안 통하니 그냥 대꾸를 안 한 것뿐이라고요.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저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 어머님 괴롭히고 무슨 수를 쓰든 못 살게 굴 거라고요. 아들, 이 물건 좀 봐라. 이것이 이제 돈 좀 번다고 날 협박까지 한다.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니? 시모는 평소와는 달리 제가 강하게 맞서고 나서자 남편에게 상황을 떠넘겨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시모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어 보이자 남편은 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두 사람 다 당신보다 손윗 사람이자 내 가족이란 거 잊었어? 당신이야말로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가게 일궈나갔는지 다 잊었어? 얼마나 생각이 모자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동참을 하고 있어. 정신 좀 차려. 당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어머님이랑 형님이 아니라 나라고 나. 이제 당신 가족은 나라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더 준다고 하잖아. 그 1,000만 원 받아내고 당신은 다른 곳에 다시 차리면 되는데 왜 일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그냥 돈 더 준다고 할 때 조용히 물러나. 그래, 우리가 1,000만 원 더 준다니까. 옳게,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 먹어라, 응? 다 옳게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가게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오래 하면 몸에 골병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돈 더 준다고 할 때 그냥 넘겨.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머리가 아파지는 것이 더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시모와 시누이를 차례로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언성까지 높이며 화를 내더군요. 진짜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누나를 내쫓아? 당신 집만 돼? 내 집도 돼. 그리고 이 집 월세 지금 내가 내거든? 월세 한 푼 안 내는 당신은 그 입 좀 다물지 그래. 뭐라고? 당신 지금 돈 좀 번다고 생색내냐? 생색내는 김에 한마디 더 보태자면 당신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잖아? 그러면 당신도 내쫓아 버릴 테니 더는 입도 떼지 마. 알겠어? 남편은 집에서 쫓겨나는 건 또 싫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세 사람은 포기했는지 다신 가게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고 가게엔 일하는 직원을 2명이나 뽑게 되었어요. 두 사람 다 주인 같은 마인드로 가게를 위해 일해주었고 그 덕에
여유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 이때껏 보이지 않던 남편의 행동이 보이더라고요. 면접을 핑계 삼아 때깔 좋게 외출은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카드를 얼마나 긁어대는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었어요. 당신 뭐 하고 다니길래 카드값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 나 몰래 딴 살림이라도 차렸어? 딴 살림은 무슨?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면서 취업자리 부탁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백수라도 부탁하는 입장에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당신은 잔소리 좀 하지 말고 기다려. 진짜지? 이번엔 헛돈만 쓰고 다닌 거 아닌 거지? 그래. 조금만 좀 기다려봐. 그렇게 도대체 뭘 하고 다니나 의심만 가득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카드 이용 내역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텔을 다닌 내역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꽤 자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게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면접을 제 돈 들여 그런 곳에서 보는 것도 아닐 테고, 백수가 그런 곳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바람이었네요. 남편놈은 생활력이 없는 것도 모자라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호의호식까지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이제 곧 전셋집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며 거기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던 제 꿈은 산산조각 났죠. 순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군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말이에요. 이딴 인간도 남편이라고 안 버리고 꾸역꾸역 데리고 살아줬더니 결국 이런 꼴까지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한테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혼은 물론이었고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 지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해 참을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우선 시모와 시누이를 문을 닫은 가게로 불렀어요. 가게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그 늦은 밤에도 불이 나게 가게로 왔더라고요. 옳게, 우리 왔어. 가게 일로 상의할 게 있다니 그게 도대체 뭐야? 그래, 무슨 일이길래 이 야밤에 노인네를 오라가라 한 건지 드러나 보자. 별거 아니면 아주 콩꾸녕 날 줄 알아? 시모의 날선 말들에 그나마 눈치가 빠른 시누이는 다급하게 시모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괜히 기분 상하게 해서 될 일에 재빠뜨리지 말란 뜻이었죠. 시모도 그런 시누이의 신호를 알아차렸는지 입을 꾹 닫은 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최대한 아쉽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게요. 형님한테 넘길게요. 직원까지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 꾸려나가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무리라서요. 몸도 힘들기도 하고 마음도 좀 지친 상태예요. 이 말을 들은 시모와 시누이는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시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뛸 태세였죠. 정말? 그래 옳게. 생각 잘했어. 내가 말했잖아. 장사 이게 은근히 힘들다니까. 오래 하면 몸 축나는 건 물론이고 말이야. 그러게, 그때 나한테 넘겼으면 좀 좋았어. 그럼 몸고생, 마음고생도 덜했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1,000만 원 아니고 3,000만 원 주세요. 여기 오픈하고 이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작성한 매출 내역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저희 매출 꾸준히 상승 중이고 3,000만 원이 지금은 커 보이겠지만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시모와 시누이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일을 그르치겠다 싶어서 두 사람을 다그쳤네요. 싫으세요? 싫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 가게 넘길 생각이고 굳이 형님이 아니라도 이 가게 탐내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사실 5,000만 원까지 준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형님 생각해서 싫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금액이면 그냥 안 넘겨받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전 오히려 더 좋긴 하거든요. 더 큰 금액이 제 입에서 나오자 시누이보다 시모가 더 안달이나 손을 붙잡고 난리를 부리더군요. 아, 아니야. 우리가 하마. 그 3천만 원 우리가 줄 테니까 그냥 우리한테 넘기거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절대로 안 된다. 돈 2천만 원으로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라니 말이야. 그래, 옳게.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사실 돈이 없어서 대출 좀 알아봐야 하거든. 알겠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마련해서 주세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혼신의 연기력을 선보였고 두 사람은 빨리 돈을 구해오겠다며 마지막까지 신신당부하고 가게를 나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돈을 마련해왔고 그렇게 가게를 시누이에게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3천만 원의 이득을 챙기고서 말이에요. 돈은 챙겼고 이젠 남편의 차례였어요. 제가 집에서 버티고 있자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남편놈을 불러다 앞에 앉혔어요. 왜? 뭐? 할 말 있어? 당신 바람 피우고 있더라? 뭐? 당신 꿈 꿨어? 내가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남편은 되지도 않는 연기를 하며 딱 잡아댔지만 이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증거들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거 보고도 아니란 말이 나와? 이건 사진이고 이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이래도 아니야? 남편은 증거들을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다 체념했단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나 바람났어. 차라리 잘 됐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 속이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혼하자. 어차피 우리 서로한테 남은 감정도 없잖아. 그런데 당신 가게도 넘겼다면서 나랑 이혼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혼자 잘 살 수나 있겠어? 뭐, 만약에 당신이 나 바람 피우고 다니는 거 눈 감아준다고 하면 당신이랑 좀 더 살아줄 의향도 있으니까 원하면 말해.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 살아. 이혼도 빨리 해주고 말이야. 일단 이 집에서 먼저 좀 나갈래? 난 누구와 달리 비위가 약해서 역겨운 사람이랑은 한순간도 같이 있질 못해서 말이야. 그래, 나가줄게. 나가주는데 후회하지 마라. 응, 절대 후회 안 할 테니까 조용하고 빨리 나가. 그 후 이혼은 비교적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물론 잘 끝이 났어요. 양쪽에서 위자료를 다 받아냈고 그 덕에 전 남편은 빚쟁이가 돼버렸죠. 그렇게 이혼하고 난 후 전 시댁에 팔아넘긴 가게 바로 건너편에 똑같은 가게를 냈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살림이라도 합쳤는지 전 시누이를 도와 가게 일을 돕고 있더군요. 처음엔 당연하게 전 시댁 가게에 손님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식재료와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저와는 달리 재료비를 아끼느라 식재료는 형편없는 것들만 골라 쓰는 것도 모자라 위생 상태 역시 신경조차 쓰지 않는지 전 시누이의 가게에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그쪽과는 달리 제 가게엔 점점 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제 단골 손님이셨던 분들까지 다시 저희 가게로 찾아오며 빠르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시모와 시누이, 전 남편과 상간녀까지 제 가게를 염탐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를 본 전 시누이는 화를 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이게 무슨 상도덕도 없는 짓거리야? 돈 받아 가게 팔아넘기고 이혼까지 했으면 저 멀리 가서 쥐 죽은 듯이 살기나 하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에다 가게를 차려서 내 가게를 망하게 해? 난 그냥 그쪽 동생이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기억 안 나?
그쪽 동생이 나한테 돈이나 더 얹어받고 다른 곳에서 가게 다시 차리라고 했던 거. 돈 더 받으라고 해서 더 받았고 다른 곳에 가게 차리라고 해서 차렸는데 무슨 문제 있어? 내 동생이 여기에다 가게 차리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 남편 말을 들어야 해? 어디에 가게를 어떻게 차리든 내 마음이고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와서 난동 피우지 말고 얼른 다 데리고 꺼져. 신우이가 말로는 저를 당해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나서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봤자 상대가 되진 않았지만요. 당신 진짜 이건 아니지. 당신 때문에 우리 가게에 파리 날리는 거 안 보여? 그 가게에 파리가 날리는 건 청소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런 거야. 제발 청소 좀 해라. 그래도 음식 파는 가게 꼴이 그게 뭐니? 여기서 봐도 먼지 굴러가는 게 다 보이려고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진짜 파리가 날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님이 없단 뜻이라고. 여기서 우리 일 망하게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시 열어. 당신은 다른 곳 가서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잖아. 야, 말은 똑바로 해라. 너희가 음식만 제대로 하면 식당에 손님이 뚝 끊기기야 하겠니? 아무리 내가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 뭐래? 재료값 아끼겠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을 만들어내니 그 모양 그 꼴로 망하는 거야. 네가 봤어? 우리가 재료값 아낀다고 그딴 걸로 요리하는 거 네가 봤냐고. 꼭 봐야 알겠니? 그동안 너랑 네 집안 것들이 한 짓거리만 봐도 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추저분하게 염탐질이나 하지 말고 시장이나 가서 재료 연구나 좀 해. 그래, 너 잘났다. 당신은 꼭 이런 식이야. 뭐든 다 아는 척 사람 아래 두고 깔보는 거 말이야. 내가 왜 당신 버린 줄 알아? 당신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버리고 딴 여자랑 사는 거라고. 너는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니? 감히? 넌 누굴 버릴 능력 자체가 안 되는 놈이야. 네 몸 하나도 감당 못하는데 누굴 버릴 주제나 되겠니? 이게 진짜 곱게 말로 했더니 남자 무서운 줄 모르네. 내가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도 너는 겁 안 나.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게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인생도 말아먹고 싶으면 계속 있어. 알겠지? 경찰 이야기를 듣고서야 전 시댁 것들과 상간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돌아가더군요.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때 상간녀의 표정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절망스러움과 함께 보이는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그 표정 말이에요. 시모의 시누이 시댁살이도 장난이 아닐 텐데 잘 나가는 줄 알고 결혼한 남편까지 그 모양 그 꼴이니 아차 싶었겠죠. 하여튼 얼마 지나지 않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업종을 바꿔버리더군요. 한번 망해먹은 고깃집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더군요.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점심시간조차 손님 한 테이블 없는 망해가는 가게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겠다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더는 제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었죠. 그저 그 상황이 통쾌할 뿐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전 시누이는 가게 판 돈도 꽤 까먹은 뒤였고 권리금의 인수금액을 마련한다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 시댁까지 처분한 걸로 들었어요. 가게가 저 모양 저 꼴이니 모든 게 다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거기에다 상간녀까지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어느 날은 가게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있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위자료 소송을 걸어? 너 같은 불륜녀, 내 아들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내가 막말을 해? 내 아들이 생활력이 없어? 내 딸이 돈도 안 주고 부려먹었다고? 어디 멀쩡한 사람 모함하고 난리야?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 지금 행동만 해도 위자료 받고 남을 행동해. 저 인간은 생활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어서
비좁아 터진 시댁에 얹혀 살고, 형님은 날이면 날마다 사람 부려먹으면서 돈 한 번 준 적 없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불륜녀 소리 듣고 위자료까지 날려가면서 이 결혼을 한 줄 알아요? 그러게, 누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라고 했어? 네가 좋아서 내 아들 만났잖아. 위자료? 그 위자료는 내가 니년한테 받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내 아들 꼬시지만 않았어도 내 아들이 능력 좋은 내 며느리랑 이혼할 일 따윈 없었다고. 내가 먼저 꼬신 적도 없거든요. 저 인간이 먼저 비싼 물건 사주면서 나 꼬신 거라고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도 또 없더라고요. 전 신고의식이 투철한 시민답게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고, 전 시모는 끝까지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쓰며 끌려가더군요. 이렇게 통쾌한 복수가 될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조용하다 싶었는데 다시 작당 모의를 했는지 세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시선을 주니 세 사람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진짜 잘못했어. 당신만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뭐? 여보? 쳤니? 이제 와서 왜 이래? 뭐 잘못 먹기라도 했어? 그리고 네 마누라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이래? 옳게. 그렇게 날카롭게 굴지 말고 내 동생 사과 좀 받아주라. 응? 그 여자는 이제 이혼할 거고 여러 일 겪으면서 내 동생 반성 많이 했어. 그동안 올케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얘 밤마다 올케 이름 부르면서 울더라니까. 내가 진짜 속상해서 혼났다고. 엄마도 봤지? 얘 밤마다 우는 거. 그럼 밤마다 네 이름 부르면서 우는데 나까지 눈물이 다 나서 혼났다. 그러니까 아가, 화는 이 정도로만 내고 이만 용서해 주거라.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았니? 다 화나지만 특히 전시모의 말이 제일 화가 나더군요. 전시모는 마치 제가 전 남편의 고삐라도 잡고 싶어 이 모든 일을 벌였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착각을 한다는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줌마, 착각은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혼자 하세요. 나 아줌마 아들 다시 데리고 와서 살 생각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벗어났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또 거길 들어가겠어요? 거기에다 이젠 집도 없잖아요. 아우, 난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삶은 본인들이 책임 좀 지고 삽시다. 빈대도 이 정도로 염치 없는 짓은 안 한다고요. 말이 얼마나 술술 잘 나오는지 제가 한 말에 제가 감탄이 다 흘러나오더라고요. 세 사람도 이 말에 약이 바싹 오르긴 올랐는지 얼굴부터 목까지 빨개져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옳게, 우리 빈대 아니거든. 우린 단지 옳게 혼자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옳게 생각해서 온 거라고. 내 생각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나한테 신경 끄고 불쌍한 네 인생이나 신경 써. 남은 인생에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인간들이 남 걱정을 왜 하는 거야? 너 진짜 말 다 했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전 시누이는 저에게 달려오며 손을 뻗었고 전 가뿐하게 그 더러운 몸을 피해버렸죠. 그 덕에 전 시누이는 심하게 고꾸라졌고 남의 가게 안에서 아프다며 시끄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전 시모는 울고불고 난동을 피우는 딸을 달래느라 바빴고 전 남편은 저를 쏘아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당신이랑 싸우겠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화해하자고 사과하려고 온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좀 하고 받아주면 다들 좋은 일이잖아. 따져보자면 네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용서해주는 것도 가해자 말에 따라줘야 해? 난 네가 용서가 안 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하라 말아야? 용서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정해, 네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라도 지었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난 그저 잠깐 한눈 좀 판 것뿐이라고. 그런 사소한 잘못 좀 했다고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나 이해 안 돼. 난 이제 와서 이러는 너희가 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잘 들어. 우리는 이혼했고,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이 물구나무를 서고 빌어도 용서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 괜히 잘 살고 있는 사람 좀 괴롭히지 말고 말이야. 그래, 얼마만큼 잘 먹고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식당 일으켜 세워서 이 가게 다 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마음대로 다 하고 제발 좀 가. 당신이랑 당신 식구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있는 거 안 보여? 고함을 지르며 세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고 전 신우에 이어 전 시모까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마음이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해도 이러는 법은 없다. 내 아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과하러 온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건 아니지. 그쪽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외도가 아주 큰 죄예요.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저를 배신하고 그딴 짓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잘 살아보라고요? 다들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 이쯤 하면 사람 충분히 괴롭혔으니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 난 못 간다. 절대 못 나가. 끝까지 사람 질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전시댁 식구들은 결국은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만들고야 말더군요. 세 사람은 경찰관 분들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고 다시 찾아와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후 전 신우의 가게는 망했고 당연히 전 시댁도 쫄딱 망해버렸어요. 가게를 처분하며 남은 돈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다 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돈을 받은 상간녀는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식당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신우의 가게에서 배운 걸 그대로요. 하지만 망해버린 가게 레시피 배워서 가게를 차렸다면 그 끝은 뻔하지 않겠어요. 위자료까지 다 털어넣은 식당, 본전도 못 건지고 망해서 거짓골을 면치 못했다고 하더군요. 하필 배워가도 그딴 걸 배워가서 기껏 받은 돈을 다 날려먹은 것인지 자기 인생 자기가 잘 말아먹었다 싶기도 했네요. 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치솟는 물가에 저렴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보려고 합니다. 일과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친구들이 맞선 자리를 주선해 맞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만나게 될지 알 순 없지만 친구들의 말론 능력도 좋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놓치기 아까운 남자라며 꼭 한번 만나보라고요. 하는 수 없이 나간다곤 했지만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며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좋은 예감이 드는 것이 이혼 이후 처음으로 연애라는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기대로 가득한 요즘이랍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어떠셨어요? 욕들 많이 하셨을까요? 저를 보고 답답하다, 왜 데리고 살았나, 진작 버렸어야지 하시며 답답해 하실 분들도 계실 거란 거 잘 압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과거에 제가 참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굳이 변명을 해보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 저만큼이나 전 남편도 안타깝고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저도 전 남편을 버리면 안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과거의 저는 답답했던 걸 인정하고 현재의 저는 더는 그런 일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으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다들 행복하세요.